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적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9월도 내일 지나면 10월이 이제 오게 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요. 벌써 9월이 지나고 마지막 4, 4분기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0월은 연휴 초부터 긴 연휴가 있죠. 계획 잘 세우셔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정치나 경제, 사회 분야 각 분야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3권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먼저 경제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거 제가 볼 때는 협상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이런 상황인 거 아니냐. 흔히 얘기할 때 그럴 바에는 안 되고 협상 사인 안 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좋지 않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무가내식이라고나 할까요? 자기 입장에서만 협상을 해야 되는, 그게 과연 고려의 기술인지 그런 의문도 받습니다. 압박의 기술이죠. 압박의 기술, 약탈의 기술이고 고려라고 할 수 없죠. 상호 호혜적이고 서로 간에 윈윈한 그런 협상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받는 협상이 과연 협상이냐. 오늘 제가 뉴스 언뜻 보도를 하나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일정 부분 군인들도 가고 구수품도 갔지 않습니까? 그게 13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푸틴이 김정은한테 해준 것은 1조 1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래서 김정은이 푸틴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은 또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현찰 강요받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줬을 때 한국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동맹 하나를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북한도 있고 한국도 우리나라도 동네북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슨 국제사회 봉 이런 느낌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국이 돼서 회의 주재도 하고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좌석이 꽉 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많이 빠져나가서 빈자리가 많았다. 그것이 하나의 또 뉴스거리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쇼츠로도 올렸는데 냉정하게 상황인식 하시죠. 우리 한국 GDP가 얼마예요? 1조 8천억. GDP를 구성하는 게 뭐예요? 수출에서 수입 빼고 남은 순수출액 에다가 정부의 재정 지출, 기업의 서비스 투자, 가계의 소비, 민간 소비, 그런 거 아닙니까?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달러. 미국의 뉴욕시가 GDP가 2조 1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 3천억 달러가 많아요. GDP가. 일개 시만도 못한 GDP를 갖고 있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자국의 일개 시보다도 적은 규모인 거죠. 그래서 우습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강자놀이 아닙니까? 유엔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다 트럼프 눈치 보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 꽉 차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자리가 비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리 비었던 나라에 대해서 관세 100% 추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국력이 약해서 불의가 눈앞에 있는데도 저항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걸 못하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한미 관세 협상을 왜곡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상무장관 러튼이 꽁지머리 간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 외무장관이 7월 30일 날 막판 협상을 위해서 스코틀랜드 트럼프 대통령 골프 회사가 거기 있잖아요. 클럽. 거기 저녁 먹는 데까지 러튼이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러튼이는 조롱하듯이 스코틀랜드에 저녁 먹는 데까지 따라다닌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해 죽이고 싶은 거죠. 마음대로 해 죽이고 싶어죠. 이번에 조지아주 관련해서 475명 그렇게 구금 건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다 해결될 걸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그만큼의 힘이 있고 트럼프 내각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더 잘 보이려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국가 간의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그거를 또 이용하는 것이 상무장관의 어떤 일입니다. 자격 없어요. 어떤 일. 해치펀드 경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원으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죠. 간신. 정말 국가를 위한 게 무엇인가. 조금 더 멀리 보면 동맹국을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관으로서 축하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할 때 세계 각국의 국가 원수나 강요들이 자리가 폈다고 해서 우리 언론이나 방송, 대형 유튜브, 대한매체 이런 곳에서 또 야당 비난할 건 아니다. 국력을 키울 준비를 해야죠. 국력을 키울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 자리가 빈 상황만 탓하지 말고 그거 채우기 위한 대안을 내셔야 돼요. 그것을 비난하려면. 대안 없는 비난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할 땐 있어야 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죠. 각 분야에서. 한 상황을 놓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속상하다.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대표로 간 이재명 대통령 비난해봐야 그게 우리 국력이에요. 이창용 한국 총재가 얘기했듯이 그게 우리 실력인 겁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우리를 봐야지. 일개 15다도 못한 GDP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제재받지 않고 규제받지 않고 함부로 상대를 폄하시키지 못하는 국가로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런 걸 느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조롱과 비난하는 듯한 논평 이런 부분은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야. 지난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 전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했을 때와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지금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또는 우파 진영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한 대안 내놓으신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라를 들어 바치자 아니면 절반만 바치자 아니면 바치지 말자 아무것도 바치지 말자 대등하게 가자 뭔가 대안을 낸 게 없었잖아요. 좋은 의견 있으면 내셔야지. 야당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워싱턴하고 강력한 곳이 있으면 서로 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공동대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좀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바이든 대통령 때 바로 2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다는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바이든 대통령이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시다 있을 땐 기시다에 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교를. 트럼프하고 협상한다는 생각보다 트럼프가 아닌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 이제 3년 정도 남아가죠. 벤스가 뭐 강력한 후보인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이 또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또 다 우리나라 상황이 또 다 바뀌어야 되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런 로비와 정보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까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화당이 집권할 건지 민주당이 집권할 건지 시나리오 1, 2, 3 다 세워놓고 공화당이 있을 때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와 어떤 정책으로 협상할 거 이게 다 나와 있어야죠. 구멍가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행정부. 그런 준비가 있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삼권 가지고 이기적으로 내가 더 권력이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삼권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 한나라의 사무장관이 한국을 우습게 보고 무례하게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마디 논평하지 않는 야당, 비난하지 않는 보수, 우파 진영.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입장 표명을 해야지. 야당도.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사항,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한미 관세 협상은 초당적인 부분이다. 저는 세계사의 흐름이나 특히 미국 그리고 유럽, 남미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성향의 당들이 집권을 많이 하죠. 브라질하고 한국 이제 진보 성향 좌파 쪽이 정권을 잡은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념의 대립은 끝났죠. 일정부분. 끝나고 세계화라는 기간이 한 30년 있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세계는 이념의 대립에서 진영의 갈등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진영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영은 자와 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복지제도를 정책을 실천할 때 A 방향으로 가겠다. 우파 쪽에 계시는 분들, 좌파 쪽에 계시는 분들은 B 방향으로 가겠다. 목표는 같은데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각자 극우로 치닫는 거죠. 극우 극자. 저는 큰 흐름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이념에서 대립을 하던 세계가 소련의 붕괴로 이념 대립은 끝나고 30년간의 세계화를 통한 다국적 교류 시대, WTO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물가, 저금리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미국이 부채이자,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1980년대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느꼈던 그런 정도의 위기를 느낀 거죠. 달러 패권이 위기감이 들 정도에. 그러면서 극우적 고립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미국이. 마가를 중심으로. 결국은 진영의 갈등으로 넘어갔다. 세계는. 저는 이 과정에서 교육계가 좀 아쉬워요. 교육계에서 전체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과정에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당 시대를 주도하는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비전을 제시해줘야죠. 서로 함께 잘 사는 철학. 그것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영 갈등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더 극단화되는 현상. 그런 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본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는 반발짝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시장 경제 자체가. 보수가 경제를 좀 잘 이끌잖아요. 이렇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 진보는 넘어진 약자들을 같이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돈도 좀 써야 되고, 그분들한테. 그런 과정에서 조세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진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고,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가 채권을 찍어서 가난한 백성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 진보 좌파 진영이 정권을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진영 갈등 극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이념 갈등이 아닌 거예요. 진영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자와 우와 자. 그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인문학 쪽 교육계에서 현재 우리를 이끌어온 철학은 이러한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바탕에서 가야 국가도 발전하고 그 국가를 구성한 개인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해야죠. 토양을 제시하셔야지. 인문학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 토양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가 무조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생태계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유튜브 하고 있어. 유튜브 하고 있어. 네. 후배 열심히 해요. 야간 위주로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학계에서 경제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못하잖아요. 학문적으로 내놔야지.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나와야지. 정치나 사회 현상의 바탕에 깔아줘야 된다. 교육계에서. 그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피를 흘리는 싸움이 되는 거 아니죠. 철학이 없는 토양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 피를 흘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저는 교육계 좀 아쉽다. 그런 생각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사실 한반도의 통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4개 나라가 과연 통일을 원하느냐, 이 부분은 한 꼭지로 해야 돼요. 조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죠. 미국은 친미로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고, 중국은 친중으로 만들려고 하고, 일본은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산성철대 하나 되겠죠. 일본은. 러시아는 하나의 교두보로서 한반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남방 정책이. 중국과는 다른 스탠스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통일과 관련된 4개국 정치 지정학적 부분은 다음 국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세계 무대에서 홀대를 받는데, 그것을 보듬어주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 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는 말이 더 많은 상황이 저는 안타깝고, 결국은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냐. 그럴 상황이냐.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성 또는 리더십,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다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리스크가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풀어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일정 부분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힘의 논리로 다가오는데 버겁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혼자 하긴. 국민과 함께 야당이 또 공조해서 함께 해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됐다고 하면 맞아요. 야당이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난을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인생은 좀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대안이 없는 논평은 제가 못하겠어요. 경제든 정치든. 그래서 어떠한 저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을 때 제가 방송을 조금 자신있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도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0시 이제 9분인데요 10시부터 20% 할인 받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할증 기간에 빨리 입금 채워야죠. 아무튼 남은 9월 마무리 잘 하셔서 10월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그런 시간이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